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잘생긴 친구의 자취방에 나타나던 처녀 귀신. 친구 제이군의 대학 다닐 때의 일입니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던 제이군은 기존 자취방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 후부터는 잦은 가위 눌림 증상으로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좀 그만 밝히라며 농담 같은 충고로 웃어 넘겼지만 몸이 힘들다 보니 여자를 멀리해도 상태는 더 악화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이군과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늦어져서 제이군의 자취방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제이군은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한번 잠들면 잘 깨지 않는 타입인데 그날 새벽은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를 느낌에 침대 쪽을 쳐다보니 짙고 검은 생머리의 머리만큼이나 짙은 색깔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이군의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아서 제이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제이군을 만나러 왔다가 제가 있는 걸 모르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내야 하나?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피해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자야 하나?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좀 더 쑤시기 시작하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인기척을 내고 쳐다보니 갑자기 얼굴을 휙 돌려 저를 내려다보는데 표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더군요. 종종 친구들끼리 서로의 자취방에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곤 하는데 이게 뭐 그리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저런 얼굴로 쳐다보나 싶어서 저도 한참 동안이나 기분 나쁜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가 5분 정도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휙 하고 문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참 성격 더러운 여자라 생각하고 일어나서 불을 켰을 때 방금 내가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은 잠긴 상태였고 방이 협소한 탓에 문을 열면 문 밑에 자고 있던 제 머리에 부딪혀야 했거든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렇게 스르르 나가버린 게 사람일 순 없겠구나.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제이군을 깨웠죠. 힘들게 일어나는 제이군을 앉혀놓고 방금 일을 얘기하면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이군은 바로 다른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급히 구하는 방이 쉽게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잦은 가위 눌림과 그때의 사건으로 제이군도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는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된 그날 또한 L군이 제이군의 자취방에서 잠든 날이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들었던 L군이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문은 열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겨울바람으로 검정 커튼이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으로 몸은 움직이기 힘들었고 창문 좀 닫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몇 번을 투덜거려도 미동도 없이 제이군은 자고 있고 L군도 투덜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점심을 먹다가 L군과 제이군에게 어제는 별일 없었냐고 물으니 L군이 대수롭지 않게 이놈이 창문을 열어놔서 춥고 시끄러워서 잠만 설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군이 그런 L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 방에 커튼이 어딨어? 창문도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커튼으로 알았던 펄럭이던 검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끼린 검은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창문 밖에서 떠 있었던 거 아니냐며 확인할 수 없는 추측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로 방을 얻기 전까지 제이군은 저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했고 다시 방을 얻어간 곳에서는 가위 눌림이나 이상현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전 귀신 같은 이런 미신 따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도 술김에 헛것을 본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마주하고 있던 그 창백했던 얼굴의 여자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린 그 방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터가 좋지 않은 도축장의 집터.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라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정말 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듯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 95년도에 제 고향으로 전학을 왔던 친구로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고 누구와도 곧잘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꽤나 어울렸는데 특히 그 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원래 살던 시골에서 그 친구의 친구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친구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방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스르륵 깼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같이 누워있던 동생이 방 한가운데 바닥에서 네 발로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개나 돼지 같았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발로 천천히 기어다니면서 방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을 불렀는데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 친구는 무서운 마음에 덜컥 겁이 나서 안방에 어머니를 부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 친구는 그제서야 자기가 가위에 눌려있단 걸 알았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이 갑자기 그 친구 쪽으로 성큼성큼 네 발로 기어와서는 그 친구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핥아대더랍니다. 순간 그제서야 가위에서 풀린 그 친구는 울고불고 발버둥을 치며 동생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튀었고 난리통에 깨어난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동생을 발견하고는 뺨을 때리고 찬물을 끼얹어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답니다.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동생을 들쳐업고서 애가 어디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 시내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고요. 처음엔 애가 기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한의원도 데려가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자 주변에 용하다는 점집으로 가서 점을 보셨답니다. 점쟁이는 그 친구와 동생의 방 자리가 옛날 도축장에 개돼지를 죽이던 장소여서 개돼지 귀신이 자꾸만 붙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도축장 이야기는 점쟁이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그 친구의 방이 옛 도축장 자리였단 말은 확인해보니 정말 맞았다고 합니다. 현대식의 정육점이 생기면서 도축장과 정육점이던 건물을 사람 사는 집으로 바꾼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근처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